횟집 소녀와 물의 철학. 탈레스와 나누는 물의 대화. 제12편 바람과 물의 춤. 일주일 후 삽시도 횟집에는 특별한 분위기를 풍기는 손님이 찾아왔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으로 손에는 나침반과 측량 도구들이 들어있는 가방을 들고 있었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통찰력이 담겨 있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풍수지리학을 연구하는 정명수라고 합니다. 그가 정중하게 인사했다. 풍수지리학이요? 수정이 호기심을 보였다. 그것도 물과 관련이 있나요? 정명수가 미소를 지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최근 이 지역에서 물의 철학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마침 탈레스가 들어왔다. 수정이 두 사람을 소개해 주었다. 풍수지리학이라니 흥미롭군요. 탈레스가 관심을 보였다. 그것이 물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명수가 자리에 앉으며 설명하기 시작했다. 풍수라는 말 자체가 바람풍과 물수자를 쓰거든요. 이 둘이 바로 우주의 기운이 움직이는 두 가지 방식입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바람은 지상에서 움직이는 기운이고 물은 지하에서 움직이는 기운이에요. 이 둘이 조화를 이룰 때 생기가 모이고 그 자리가 바로 명당이 되는 거죠. 수정이 흥미롭게 물었다. 그럼 물이 지하에서도 움직인다는 건가요? 물론입니다. 지하수맥이라고 하죠. 보이지 않지만 땅속에서는 거대한 물의 흐름이 있어요. 이 물의 흐름이 지구의 자기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탈레스가 놀라며 물었다. 지구의 자기장에요? 정명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지하수가 흐를 때 지구의 자기장과 상호작용하면서 특별한 에너지장을 만들어내요. 이것이 바로 그 위에 사는 모든 생명체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죠. 어떤 영향을요? 양기라고 하는 긍정적인 곳에서는 사람이 건강해지고 마음이 평온해져요. 반대로 음기라고 하는 지하수의 흐름이 복잡하게 얽혀 있거나 막힌 곳에서는 사람이 병들거나 우울해지기 쉽죠. 그래서 그러한 곳을 수맥이라고 해서 거주지로는 피하라고 조언합니다. 수정이 감탄했다. 그럼 이곳은 어떤가요? 바다 근처니까. 정명수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다. 이곳은 정말 좋은 자리예요. 바다라는 거대한 물의 저장고가 있고 뒤쪽 산에서 내려오는 지하수맥이 바다와 만나는 지점이거든요. 바닷가라고 나쁜 것이 아니고 지하의 사정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래서 이곳에 있으면 기분이 좋은 거구나. 수정이 깨달았다. 맞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곳의 지하수맥이 매우 깨끗하고 순수해요. 이런 곳에서 나는 물은 특별한 치유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때 강 교수와 박수민 그리고 이덕수가 함께 들어왔다. 그들은 며칠 전부터 정기적으로 모이기로 한 약속이 있었다. 오늘은 새로운 분이 오셨네요. 강 교수가 정명수를 보며 말했다. 풍수지리학을 연구하시는 분이에요. 수정이 소개했다. 박수민이 흥미를 보였다. 풍수와 물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고 계셨나요? 정명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방금 지하수맥과 자기장의 관계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어요. 이덕수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그거 정말 흥미로워요. 제가 육각수를 연구하면서도 느꼈는데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도 장소에 따라 효과가 다르더라고요. 정확한 관찰이에요. 정명수가 감탄했다. 지하수맥이 흐르는 곳에서 만든 육각수는 효과가 훨씬 뛰어나죠. 강 교수가 과학적 호기심을 보였다. 그 이유가 뭘까요? 정명수가 설명했다. 맑은 기운의 지하수맥 위에서는 지구의 자기장이 특별한 패턴을 만들어요. 이 자기장이 물 분자의 정렬을 더욱 안정적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럼 자연적으로 육각수가 만들어진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좋은 명당의 샘물이 특별한 치유력을 가지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박수민이 궁금해했다. 그럼 사람의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나요? 물론입니다. 지하수맥의 흐름이 좋은 곳에서는 세로토닌과 도파민 분비가 증가해요. 반대로 지하수맥이 막히거나 꺾인 곳에서는 우울감이나 불안감이 높아지죠. 수정이 놀라며 말했다. 그럼 집을 지을 때도 물의 흐름을 고려해야 하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은 집터를 잡을 때 반드시 풍수를 봤어요. 물의 흐름과 바람의 방향을 모두 고려해서
가장 좋은 자리를 찾았죠. 탈레스가 깊이 생각하며 말했다. 그렇다면 물은 단순히 H2O가 아니라 지구 전체의 에너지 시스템의 일부군요. 참 멋진 말씀입니다. 정명수가 흥미진진하게 말했다. 지구를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로 본다면 지하수맥은 혈관이고 지상의 바람은 호흡이에요. 강 교수가 과학적으로 접근했다. 그럼 현대과학으로도 설명이 가능한가요? 충분히 가능해요. 지자기학, 수문지질학, 생체자기학 등을 종합하면 풍수의 원리를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이덕수가 경험담을 들려주었다. 제가 40년간 육각수를 연구하면서 발견한 것도 비슷해요. 같은 자석을 사용해도 장소에 따라 물의 반응이 달라져요. 그럼 어떤 장소가 가장 좋았나요? 산에서 내려오는 계곡물이 바다와 만나는 지점이 최고였어요. 마치 여기 같은 곳 말이에요. 정명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산의 양기와 바다의 음기가 만나는 곳이니까 당연하죠. 음양의 조화가 가장 완벽한 자리예요. 수정이 흥미롭게 물었다. 그럼 제가 매일 바다를 보면서 느끼는 평온함도 풍수와 관련이 있나요? 물론입니다. 이곳은 물이 모이는 명당이에요. 특히 바다라는 거대한 물의 저장고가 있어서 음기가 충만하고 뒤쪽 산에서 내려오는 양기와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기운이 좋은 해변에 사람의 주거지가 많은 이유이기도 해요. 박수민이 의학적 관점에서 물었다. 그럼 환자 치료에도 장소가 중요하겠네요? 당연하죠. 실제로 한의학에서는 치료 장소의 기운을 매우 중요하게 여겨요. 같은 약이라도 좋은 기운이 흐르는 곳에서 복용하면 효과가 배가 되거든요. 강 교수가 더 깊이 들어갔다. 그럼 병원을 지을 때도 풍수를 고려해야 하는 건가요? 정명수가 진지하게 대답했다. 그래야 해요. 실제로 유명한 병원들 중에는 풍수를 고려해서 지은 곳들이 많아요. 환자의 회복 속도가 확실히 다르거든요. 홍콩에서는 금전이 오가는 은행도 좋은 자리를 선점하려고 전쟁할 정도입니다. 탈레스가 철학적인 질문을 던졌다. 그렇다면 인간과 자연이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의 시스템이라는 말씀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옛날 사람들은 인간을 소우주, 자연을 대우주라고 했어요. 둘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하나의 시스템이죠. 수정이 깨달은 듯 말했다. 그럼 물도 단순히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 물이 어디서 왔는지, 어떤 기운을 담고 있는지도 중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같은 H2O라도 어떤 땅을 거쳐왔는지, 어떤 자기장을 통과했는지에 따라 완전히 다른 성질을 가져요. 이덕수가 덧붙였다. 그래서 약수라고 불리는 물들이 특별한 치유력을 가지는 거군요. 네, 그런 물들은 모두 좋은 지하수맥을 따라 흘러나온 것들이에요. 정명수가 나침반을 꺼내 보이며 말했다. 이 나침반으로 지하수맥의 방향을 알 수 있어요. 자침이 미세하게 떨리는 곳이 바로 지하수가 흐르는 지점이죠. 강 교수가 신기해했다. 정말 과학적이네요. 자기장의 변화를 감지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몸이 민감한 사람은 도구 없이도 지하수맥을 느낄 수 있어요. 박수민이 관심을 보였다. 어떻게요? 몸의 미세한 변화를 통해서요. 지하수맥 위에 서면 맥박이 빨라지거나 체온이 변하거든요. 수정이 갑자기 깨달은 듯 말했다. 그럼 제가 특정 장소에서 더 편안함을 느끼는 것도 물의 기운을 몸이 직감적으로 알아차리는 거예요. 특히 물과 관련된 일을 하시니까 더 민감할 거예요. 탈레스가 감탄하며 말했다. 물의 세계는 정말 무한하군요. 지상의 물, 지하의 물, 그리고 그것들이 만드는 기운까지. 정명수가 정리하듯 말했다. 결국 풍수는 물과 바람이 만드는 생명의 춤을 읽는 학문이에요. 그 춤에 맞춰 살 때 인간도 자연과 조화롭게 살 수 있는 거죠. 해가 기울어갈 무렵 정명수가 일어날 시간이 되었다. 떠나기 전 그는 수정에게 작은 나침반을 선물했다. 이걸로 주변의 기운을 느껴보세요. 물의 흐름을 몸으로 체험하다 보면 더 깊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덧붙였다. 오늘 물에 대한 또 다른 차원의 이해를 얻었어요. 그들이 모두 떠난 후 탈레스와 수정은 선물 받은 나침반을 가지고 바닷가를 걸어보았다. 정말 신기해요. 수정이 나침반을 보며 말했다.
이곳저곳에서 자침이 미세하게 움직이네요. 지하에 보이지 않는 물의 강이 흐르고 있는 거군요. 탈레스가 감탄했다. 선생님, 그럼 물은 정말로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는 거네요. 땅 속에서도 하늘에서도 그리고 우리 몸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물은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우주의 생명력 그 자체인 것 같아요. 그날 밤 수정은 일기를 썼다. 오늘 풍수지리학자 정명수 선생님을 만났다. 물이 지하에서도 흐르면서 지구의 자기장에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다시 모든 생명체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을 배웠다. 가장 놀라운 것은 바람과 물이 함께 우주의 기운을 움직인다는 개념이었다. 지상의 바람과 지하의 물이 조화를 이룰 때 생기가 모인다니 정말 신비롭다. 그리고 이곳이 명당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바다와 산에서 내려오는 지하 수맥이 만나는 지점이라서 음양의 조화가 완벽하다고 하셨다. 그래서 내가 이곳에서 이렇게 깊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일까? 물에 대한 이해가 또 한 단계 넓어진 것 같다. 이제 물은 단순히 H2O가 아니라 지구 전체의 생명 시스템이고 우주의 기운이며 모든 것을 연결하는 매개체라는 것을 안다. 내일은 나침반을 가지고 주변을 더 자세히 탐험해 봐야겠다. 창밖에서는 파도 소리와 함께 바람 소리도 들려왔다. 지상의 바람과 지하의 물이 만들어내는 영원한 춤의 소리였다.